제6장 강호정랑 휙휙. 빗살처럼 허공을 가르며 담장을 넘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지면을 박찬 뒤 웅장하게 솟아있는 건물 위로 날아내렸다. 달빛에 드러난 인물들은 평범해 보이는 노승과 어딘지 모르게 병색이 짙은 청년이었다. 온갖 풍상을 겪은 듯 얼굴이 온통 주름살 투성이인 노승. 그는 바로 진유걸의 생명을 2번씩이나 구해준 적이 있는 망정함의 주지스님이 아닌가. 보원함을 찾아가는 진유걸을 종을 쳐 살려주고 또 진유걸을 살인마로 오해한 광운객 악령산에게 엉뚱한 방향을 가르쳐준 인물. 노승은 바로 10대 기인 중에 한 명인 반야선승이었던 것이다. 미리 천기를 보고 살게만이 혈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예언한 남궁인의 사부. 또한 진유걸에게 쾌검법을 일러준 검존 사도철랑과 정환이 얽혀있는 소림파의 고승이기도 한 반야선승. 그의 옆에 서 있는 헬스칸 얼굴의 청년. 그는 다름 아닌 옥수준제 남궁인이었다. 대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이 걸린 성령용골신단을 과감하게 포기했던 호남아. 또한 남궁태엽의 손자이며 야생여걸 남궁상하의 오빠이기도 한 남궁인. 한데 이들 사도가 어찌하여 이 야밤에 함께 나타났단 말인가. 사부님. 남궁인이 침묵을 깨며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느냐. 반야선승의 음성에는 제자를 걱정하는 빛이 넘쳐 흘렀다. 남궁인은 약간 쓸쓸한 기색을 띄우며 말을 이었다. 사부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라고. 반야선승은 노안에 축축한 물기를 담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장하구나, 이나. 이제까지 이 스승이 해온 일 중 가장 보람있는 일은 너를 제자로 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실패한 일도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기승 반야선승의 주름진 눈가로 물기 어린 희미한 미소가 번져갔다. 물론이지. 어찌 이 사부라고 해서 실수한 적이 없었겠느냐. 그것은 논합생에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남긴 일이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반야선승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공허한 웃음을 날렸다. 내가 독고영을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일이었다. 내가 논합의 전철을 밟는 것 같아 마음이 무척 괴롭구나. 일순 남궁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가슴이 심하게 두방망이질 쳤다. 설마 사부가 독고영에 관한 자신의 심정까지 간파하고 있을 줄이야. 그가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였다. 웬 놈들이냐.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몇 줄기 인형이 번뜩였다. 사부님, 어서. 남궁인이 다급하게 소리치자 반야선승은 재빨리 몸을 날렸다. 이나, 부탁한다. 결코 너의 뜻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신형은 너무도 쾌속절묘하여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남궁인은 반야선승이 사라지자 자신의 주위로 몰려드는 인물들을 예리하게 훑어봤다. 그들은 모두 경장차림의 병기를 휴대한 여인들이었다. 그중 한 여인이 나서며 앙칼진 외침을 터뜨렸다. 감히 본 유아동여궁에 단신으로 뛰어들다니. 간덩이가 부은 놈이구나. 남궁인은 그녀들이 반야선승을 보지 못했음을 알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귀염마녀를 찾아온 손님이거늘. 어찌 이리 박대가 심하단 말이냐. 그는 잠옷 큰 소리를 치며 여인들을 냉랭히 훑어보았다. 그의 싸늘한 눈초리에 여인들이 흠칫 놀라며 부르르 몸을 떨었다. 공주님을 찾아온 손님이라면 정문으로 들어올 것이지. 몰래 담장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오. 당신은 대체 누구기에 본궁을 이다지도 우습게 본단 말이오. 남궁인이 여인들을 쭉 둘러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불마공자라 하오. 순간. 당신이 바로. 주. 유아동여궁의 여인들은 아연실색하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당금 강호에서 그의 명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삼궁일회의 절정고수 12인을 가볍게 상대했을 뿐 아니라 장백사마와 정면노계 등의 굵직한 인물들을 모두 격살하지 않았는가. 내가 손을 쓰게 된다면 필경 큰 살계를 범하게 될 것이다. 옥수준제 남궁이는 으름장을 놓으며 공력을 끌어올렸다. 순간. 살계. 내 녀석은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함께 지붕 위로 표표히 떨어지는 인형. 남궁이는 그녀를 목격하고는 가슴이 섬찟해졌다. 살신아찰. 살신아찰이 등장하자 다른 여인들이 재빨리 허리를 굽혔다. 제자들이 호법을 배웁니다. 살신아찰은 요염하게 둔부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다. 미련한 것들. 어찌 불마공자와 옥수준재도 분간하지 못한단 말이냐. 죽일 년들 같으니. 그녀의 호통에 여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살신아찰은 오만한 눈초리로 남궁인을 바라보았다. 남궁 공자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빈녀와 달콤한 우누지락이라도 나누시려고 왕림하셨나요? 그녀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남궁이는 구토가 날 지경이었다. 더구나 그녀는 생글생글 눈웃음을 치며 교태까지 부리지 않는가. 남궁이는 그녀의 노골적인 유혹에 코방기를 끼웠다. 수치도 모르는 계집. 아무 곳에서나 발정을 하는 것은 짐승뿐이야. 살신아찰이 분노로 인해 이빨을 갈아붙이며 경련을 일으켰다.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 살신아찰은 부하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라 훌쩍 몸을 날렸다. 그녀는 허공에서 빙글원을 한번 그린 뒤 남궁인을 향해 흉폭하게 지쳐들었다. 남궁인은 미리부터 경계하고 있던 참이라 민첩하게 검을 뽑아들며 우측으로 몸을 빼냈다. 동시에 그는 우측에 서 있던 유아동 여궁의 두 여인을 노리고 예리한 검기를 격출하였다. 남궁인의 이 한초는 실로 섬전처럼 쾌속했다. 찰나. 그녀들은 여지없이 검기에 휘말리며 끔찍스런 단말말을 토했다. 시뻘건 핏줄기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두 구의 혈육 덩어리는 지면으로 곤두박질 쳤다. 후원의 가사납. 반야선승 역시 신출기몰 신형을 날리며 두 경장 여인을 상대하고 있었다. 가거라. 반야선승은 절묘한 신법을 구사하며 장력을 뿌렸다. 슝. 무시무시한 파공성과 더불어 흉흉한 경력이 사납게 몰아쳐갔다. 유아동 여궁의 여인들은 대경실색하여 급급히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들이 어찌 반야선승의 장풍을 피할 수 있겠는가. 퍼펑. 강맹한 폭발음이 치솟으며 단말마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구천지하로 떨어지는 기곡성과 함께 삼장 밖으로 날아간 그녀들의 칠공에서는 시커먼 핏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반야선승은 단 1장의 적을 황천으로 보내고 가산에 뚫려있는 석굴을 응시하였다. 그곳은 마치 악마의 아가리처럼 벌어진 동굴 입구였다. 석굴의 바로 곁에는 맑은 석패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명부동. 반야선승은 어둠에 쌓여있는 그 석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곳에 수많은 협인들이 갇혀 있을 것이다. 그는 발걸음을 서서히 옮기며 내심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데 어째서 경비가 이토록 허술하단 말인가. 반야선승은 주위를 살피며 명부동으로 깊이 들어갔다. 동굴 내부에는 곳곳에 화섭자가 걸려 있어 주위를 밝혀주고 있었다. 반야선승은 안으로 들어서도 저지하는 여인들이 한 명도 없자 점점 더 유혹이 커져갔다. 얼마를 갔을까? 반야선승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이럴 수가. 그의 전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성문이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작은 열쇠 구멍만을 남긴 채 닫혀있는 거대한 성문. 그것을 자세히 살펴본 반야선승은 온몸에 힘이 쭉 빠짐을 느꼈다. 이것은 금속보다 더 단단하다는 만년석강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나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안 돼. 그렇게 될 수는 없어. 그는 뒤로 주춤 물러서며 혼신의 공력을 모두 쌍장에 운집시켰다. 그가 입고 있던 장삼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찰나. 반야선강. 석굴이 진동할 듯한 폭발과 동시에 두 줄기 장력이 세도에 갔다. 실로 어마어마한 강기의 발출이었다. 오르릉 콱콱쾅.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갱음과 함께 돌덩이가 휘날리며 뿌연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마치 석굴이 무너져 내릴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성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반야선승은 암울한 눈길을 던지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천상 기현마녀의 침실로 숨어들어 이곳에 열쇠를 빼내 와야만 되겠군.
그는 재빨리 등을 돌려 명부동을 나섰다. 그 순간 에이! 여인의 기합성과 함께 한 줄기 검기가 무섭게 뻗어오며 반야선승의 몸을 휘감았다. 슈르르륵! 반야선승은 아연실색하며 금리도 천파의 신법을 재빨리 전개하였다. 동시에 그는 우수를 갈고리처럼 구부리며 암습을 가해온 여인을 찍어갔다. 그의 이 공수전환은 상당히 교묘하고 신랄하였다. 아니! 순간 상대 여인이 자지러질 듯 놀라며 민첩하게 몸을 뒤집었다. 하지만 반야선승의 전륜한 손속을 간단히 피할 수는 없었다. 찌! 공교롭게도 여인이 걸치고 있던 치마가 찢겨져 나갔다. 반야선승은 기회를 놓칠세라 거듭 공세를 취해갔다. 판지신통! 핑핑! 반야선승은 다시 소림파의 절초를 민첩하게 퉁겨냈다. 챙강! 순간 두 자루검이 부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검을 본 반야선승은 움찔 놀란 얼굴을 했다. 상노쌍검. 그것은 무림맹주였던 강호울룡 남화룡의 병기가 아닌가. 진유걸이 유아동여궁에 탈취당한 그 보검이었다. 반야선승은 목전의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이상하게도 찢겨진 치마 조각에 미련이 남은 듯 조금 슬픈 눈빛을 한 채 서 있었다. 몸매가 뛰어난 여인이었으나 면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반야선승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는 다급한 마음에 다시 고함을 내지르며 상장을 쭉 밀어냈다. 가거라! 잠시 멈추시오. 청아한 목소리와 함께 한 가닥 암경이 밀려와 반야선승의 장력을 파해시키는 것이 아닌가. 천하에 이토록 괴이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반야선승은 이 믿지 못할 사실에 넋을 잃고 말았다. 그만큼 반야선승의 장풍은 그 위력이 엄청났던 것이다. 반야선승은 기겁할 듯이 놀라며 장력을 파해한 인물을 찾았다. 순간, 아니, 불마공자, 광열풍 진유걸, 그가 장래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반야선승은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마령신이와 남궁인을 통해 모두 들었던 것이다. 그가 구해준 사람이 진유걸이었으며 얼마 전에 나타나 강호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마공자라는 것을. 반야선승을 발견한 진유걸 역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아, 당신은 망정함의 노스님. 허, 나를 알아보는구먼. 그렇다네. 망정함의 주지 노릇을 했던 반야선승이라네. 그럼 스님이 바로 10대기인 중에 한 명이신 그 반야선승이란 말씀이십니까? 아, 이게 어찌된 일인가. 진유걸이 그를 알아보다니? 그는 기억을 잃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다. 그는 생사연관이 타통되는 순간 그 충격으로 기억을 모두 회복하게 된 것이다. 잃어버린 이제까지의 모든 기억을. 반야선승은 그가 자신을 알아보는 듯하자 그동안의 의문스런 일들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자네는 어찌하여 유아동여궁의 편에 서서 우리 아이들을 다치게 했단 말인가? 일순, 진유걸의 뇌리로 남궁인 일행들을 공격하고 전여정을 살려주었던 일들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사실은 그동안 후배가 기억을 잃어버려. 진유걸은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대강 설명해 주었다. 그제서야 반야선승은 사건의 전말을 대충 짐작하게 되었다. 자,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자네가 유아동여궁의 제자인 저 여인을 돕는지부터 설명해보게. 그의 말에 진유걸은 한 곳을 가리켰다. 반야선승은 의혹을 떠올리며 그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던졌다. 찢겨진 여인의 치마 조각. 놀랍게도 거기에는 웅위한 필체로 한 구절의 시구가 적혀 있었다. 아래경하사 고하사 구성, 성변유 고수 일석 운추성, 노주 불가취 제가 공복정, 사군약 문수 호탕 기남정. 나는 왜 여기 왔던가. 공연히 사구성에 누워 지내네. 성가의 고목에선 낮과 밤으로 들려오는 가을 소리. 아, 가을 소리. 노주로야 어디 취하기나 하는가. 제가는 허전하기만 하네. 그대를 그리는 정, 문수 같거니. 남쪽으로 가는 물에 이 글 붙이네. 이것은 바로 진유걸이 항주기루의 절세가녀 금화란에게 적어준 시가 아닌가. 소년신투 지원영과 함께 항주기루를 벗어나기 전 그녀의 치마폭에 직접 썼던 진유걸이 어찌 그것을 못 알아보겠는가.
금화라는 그동안 몇 차례나 계속된 다락원의 제의를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유아동 여궁의 무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순 반야선승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진유걸은 면사를 쓴 여인의 이름을 나직한 목소리로 불렀다. 금화란. 그러자 면사 여인의 어깨가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면사로 가려져 표정을 볼 수 없었으나 매우 격동한 모습이었다. 공자님. 금화라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의 품으로 와락 뛰어들었다. 진유걸이 얼떨결에 그녀를 부둥켜 안을 때 목이 소리만한 반야선승의 전음이 진유걸의 귀 속으로 들어왔다.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나 노납은 제자에게 다녀오겠네. 반야선승은 언제 빠져나갔는지 그의 전음 소리는 이미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진유걸은 자신의 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금화란을 꼭 끌어안았다. 공자님, 너무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소녀를 깜쪽같이 속이실 수가 있죠? 정말 너무하셨어요. 진유걸은 눈물로 젖은 그녀의 면사를 벗기며 용서를 빌었다. 당신은 어쩔 수가 없었소. 이해해 주시오, 낭자. 드러나는 금화란의 절생미모. 진유걸은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그녀의 허리를 바싹 끌어안았다. 원영에게 듣고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 남매는 잘 지내고 있소. 금화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공자님이 보내준 폐물로 원영과 그 누이는 기루에서 풀려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진유걸은 철영보에서 생활할 때 은밀히 사람을 시켜 원영에게 폐물을 보내주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약간의 무공을 적은 책자도 보내주었다. 소년 신투 지원영의 재질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진유걸은 문득 가슴이 섬뜩해짐을 느꼈다. 수연, 내가 당신을 못 알아보았다니. 더구나 우리들의 아이 성운까지. 아. 그는 주수연을 떠올리자 마음이 몹시 다급해졌다. 그리고 남궁상하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구 손을 썼던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모두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아, 내가 기억을 잃은 사이 모두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금화라는 갑자기 그의 안색이 변하자 걱정스런 얼굴이 되었다. 공자님, 어디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다만 주위 사람들이 걱정돼서. 이때 일진의 소성과 함께 반야선승이 두 사람 앞으로 날아내렸다. 그의 품에는 피투성이가 된 남궁인이 안겨 있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반야선승은 침통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아미타불.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일세. 노납이 당도하였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더군. 이 사람이 바로 스님의 제자분이신 모양이군요. 남궁인은 진유걸을 알지만 진유걸은 기억을 잃었을 때 그를 보았는지라 그가 남궁인임을 알지 못했다. 그렇다네. 이 애가 바로 옥수준제 남궁인이라네. 남궁인이라면 사백님이 몹시 아끼시던 손자인데 이 사람이 노선배님의 제자라니. 세상 참 좁군요. 그런데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진유걸은 남궁인이 성령용골신단을 양보해 주었기에 자신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반야선승은 진유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슬픈 기색을 지었다. 자네가 어떻게 공력이 회복되고 또 예전처럼 광명을 되찾았는지 아는가? 후배는 거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진유걸이 기억을 되찾는 순간 가장 궁금하게 여기던 점이기도 했다. 반야선승은 그를 똑바로 주시하며 알고 있는 사실만 얘기해 주었다. 자세한 것은 노납도 모르네. 마령신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하지만 단 한 가지. 여기 있는 남궁인이 자네를 위해 성령용골신단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네. 순간 진유걸은 엄청난 충격으로 몸을 휘청거렸다. 옥수준제가 나를 위해. 진유걸은 온 전신의 피가 거꾸로 치솟아 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는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 마냥 전신을 떨어댔다. 인이는 그 영단을 복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단을 자네에게 양보했네. 자네가 행방을 감추고 죽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자 인이는 이왕 죽을 몸이라면 유아동 여궁에 감금돼 있는 영웅호걸들을 구하고 싶다고 했네.
그래서 오늘 이곳을 습격하게 된 것이네. 하지만 살신아찰에 의해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다네. 진유걸은 무서운 분노에 휘감기며 살음을 뱉어냈다. 살신아찰, 보원함의 여승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악녀.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 늦었네. 살신아찰은 멀리 도망가고 말았다네. 한데 이상한 것은 귀염마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일세. 그녀는 이미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산송장이라니. 반야선승이 되묻는 순간 그것은 노부가 설명해 드리겠소. 낭낭한 음성과 더불어 두 인형이 표표히 장내로 날아내렸다. 진유걸은 그들을 발견하자 몹시 반가워했다. 사백님, 개방방즈. 등장한 두 인물은 남궁태엽과 영걸신계였던 것이다. 남궁태엽은 나타나마자마 진유걸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유걸,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대강 짐작했었네. 이제 정신이 돌아온 모양이구먼. 사백님, 면목이 없습니다. 저 때문에 사백님의 손자인 남궁공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진유걸은 입술을 악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남궁태엽 역시 피투성이가 된 남궁인을 보며 눈물이 나왔지만 억지로 참으며 말했다. 그것은 모두 인이가 자처한 일이었네. 그리고 자네는 그 애의 뜻을 이루어준 셈이야. 저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네가 불마경의 기약을 모두 연성하고 이제는 귀염마녀의 공력까지 얻었으니 말일세. 진유걸은 그 말에 고개를 떨구며 놀란 빛을 띠었다. 과연 사백님은 천하의 명이시구나. 몇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간파해내시다니.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반야선승과 영걸신계는 내심 탐복을 금치 못했다. 진유걸이 불마경을 익히고 귀염마녀의 공력까지 흡수했다니. 정령 보기로고. 또한 마령신의도 놀랍도다. 손자의 주검 앞에서도 저토록 초연할 수 있다니. 그런데 사백님,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제 눈은 분명 실명되었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요? 그 말에 남궁태엽은 잠시 망설이다 슬픈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자네의 눈은 독고이가 주고 간 것이라네. 순간 진유걸은 뇌성병력을 맞은 듯 몸을 휘청였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그 어떤 말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탈혼사자 독고이는 자신이 가장 저주하고 증오하던 원수가 아니었던가. 오해를 간직한 채 독고이를 보내버린 진유걸. 그가 그 뼈 아픈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게 사실입니까? 그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며 말까지 떨려 나왔다. 남궁태엽은 그 당시의 일들을 찬찬히 설명해 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유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마령신이의 말이 끝나는 순간 장내는 질식할 것 같은 적막감이 돌았다. 침묵. 그들은 모두 침울한 얼굴로 두 청년 기업이 묵묵히 애도하였다. 탈혼사자 독고휘와 옥수준재 남궁인. 이 두 청년이 진유걸에게 준 감정은 실로 지고하기 이를 데 없었다. 지금 진유걸은 걷잡을 수 없는 격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망담수의 지하굴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서열천왕 혈영광군 마우성. 죽어가는 순간에 친할머니처럼 따스하게 대해 주었던 검존 사도철랑. 무림맹주이며 의형인 강호울룡 남아룡. 또한 여러 번의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광운객과 귀수도부 모용비.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여인들. 진유걸은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휘가, 혹시 저에게 남긴 말은 없었습니까? 마령신이는 눈을 감은 채 기억을 떠올렸다. 너의 마음 속에도, 눈 속에도, 그리고 영혼 속에도 자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네. 또한 독고, 공자는 탈혼사자보다 천년정랑이란 호칭을 더 좋아했다고 전해달라 하였네. 그 말을 듣자 진유걸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탈혼사자보다 천녀정랑이라는 호칭을 더 좋아했다고. 나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마음 속에도 내가 있고 영혼 속에도 내가 있다고. 그래, 우리는 언제나 하나였지. 내가 나고 내가 너였어. 휘야, 너에게 소개시켜줄 형님이 한 분 계셔. 그분은 전 무림인들이 경외하는 무림맹주 강호울룡 남아룡이시란다. 그분은 못난 나를 위해 대신 생명을 불살랐어.
그는 나의 형님인 동시에 너의 형님이기도 해.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우가 살아있는 한 나 역시 생존해 있는 거야. 그리고 형님은 나에게 형님을 대신해 사마의 무림을 처벌해달라고 하시며 내게 맹주 신물까지 주셨지. 이제부터 나의 생명은 자네와 나물룡 형님, 그리고 남궁인의 것이야. 남궁인. 그가 살았을 때 친구가 되지 못한 것이 후회되지만 저 세상에서 자네가 대신하여 그의 좋은 친구라 되어주리라 믿네. 그보다 자네에게 놀란 것이 있네. 천하를 제패하겠다던 자네가 어째서 천년정랑이란 호칭을 더 좋아했을까? 자네가 남긴 그 말을 전해 듣고 자네가 원래부터 다정다감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 나는 울룡 형님과 자네, 그리고 남궁인의 뜻을 어김없이 지키겠네. 그래서 벼로를 새로 하나 만들었다네. 강호정랑. 이제부터 불마공자이자 광열풍은 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거네. 진유걸이 독고휘와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그의 면전으로 수십 줄기의 인형이 섬전처럼 내리꽂혔다. 나타난 이들은 경장 차림의 제각기 병장기를 휴대한 유아동 여궁의 여인들이었다. 진유걸은 여인들을 둘러보며 이글이글 살기를 내뿜었다. 살신아찰은 어디 있느냐. 열화가 복받쳐내지른 폭갈인지라 그 위력이 가히 무시무시했다. 그의 음성이 어찌나 컸던지 지붕 위에 있던 기왓장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뿐만 아니라 공력이 약한 몇몇 여인들은 피를 쏟기까지 하였다. 우억! 헉! 무공이 절정에 달한 반야선승이나 마령신의 영걸신 계조차 기열이 들끓어올라 내심 공력을 운용하여 안정시켜야만 했다. 이들이 이러할진대 유아동 여궁의 여인들은 오죽하겠는가. 그녀들은 안색이 변한 채 심신의 격동을 진정시키느라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금화란 역시 입술을 깨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였다. 히! 일진의 소성이 들리며 한 인형이 장내에 나타났다. 벽파 정금지. 누군가의 입에서 그녀의 명호가 튀어나왔다. 10대 기인인 원앙병내상기 중의 1인. 진유걸은 그녀를 이미 하북성 제1부호 강태희의 장원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더구나 그녀는 진유걸의 사부인 강남태일자와도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 않았던가. 벽파는 장내의 인물들을 둘러보며 외마디 경악성을 터뜨렸다. 아니, 반야선승, 마령신의 영걸신계.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쭈뼛거릴 때 반야선승은 벽파를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파파, 오랜만이오. 그동안 신색이 더욱 좋아지셨구려. 벽파 정금지는 그에게 암울한 눈빛을 던지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휴, 모두가 여러분 덕이 아닌가 하오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일견하기에도 둘 사이에 뭔가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진유걸은 그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생각에 잠겼다. 사부님과 벽파 노선배님은 어떤 관계였을까? 그리고 노선배님은 반야선승과 마령신이에게 저리도 난처한 얼굴을 짓는 것일까? 또한 검존 사도철랑은 어째서 반야선승에게 평생을 후회 속에서 지냈다고 전해 달라 했던 것일까? 그가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장내의 국면은 점점 더 무거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진유걸은 벽파 정금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노선배님, 하북성강 부호의 장원에서 헤어진 후 실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벽파는 움찔 놀라며 말을 꺼냈다. 공자는 강남태일자가 바로 불초의 사부님 되십니다. 순간 벽파는 자지러질 듯 놀랐다. 그대는 풍운서생, 아니 광열풍. 이제는 강호정랑이라 불러주십시오. 그것보다 살신아찰은 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애는 궁주님께 보고를 드린다고 갔네. 그렇다면 지금쯤 멀리 도주하고 있겠군요. 진유걸의 중얼거림에 벽파가 위화한 듯 황급히 물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귀염마녀는 보고를 보고받을 몸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이미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벽파 정금지가 두 눈을 희둥그렇게 떴다. 그게 정녕 사실인가? 그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제까지 귀염마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가? 파파는 정녕 늙었군 그래.
벽파는 개방방주에게 쌀쌀한 눈빛을 던진 뒤 주위에 있던 여인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너희들은 뭣들 하고 있는 게냐? 궁주님은 타계하고 살신아찰은 이미 도주하였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려는 개냐? 그녀의 외침이 떨어지기 무섭게 몰려든 여인들이 혼비백산한 채 각기 흩어져 갔다. 벽파는 여인들이 모두 사라지자 진유걸 일행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들은 설마 내 앞을 가로막지는 않겠지요. 말과 동시에 그녀가 막 신형을 날리려 하자 반야선승이 급급히 말을 이었다. 명부동의 열쇠는 어디 있소? 그것은 살신아찰이 지니고 있어요. 벽파 정금지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며 차갑게 대꾸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그녀의 옆구리에 열쇠 꾸러미가 차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줄도 모르고 반야선승은 탄식을 터뜨렸다. 아, 명부동에 갇혀있는 무리민들을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인가. 그때 영걸신계가 나서며 자신 있는 얼굴로 말했다. 그냥 뚫고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반야선승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어렸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무엇이 문제겠소. 우선 가 봅시다. 마령신이가 앞장을 서고 그 뒤를 일행들이 따랐다. 진유걸은 그마란이 지닌 상로쌍검을 감개무량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형님이 내게 주신 유물을 낭자가 지니고 있구려. 공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돌려드리겠습니다. 진유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낭자가 항주에서 내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대가로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오. 일양 금화라는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무정하신 분. 지금 그 말은 이금화란을 친구로 대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금화란은 진유걸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자 너무도 슬펐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 기루 생활을 통해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인내였다. 금화란은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억지로 삼키며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성문 앞. 반야선승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두르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뚫기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소. 모두의 힘을 합쳐 한번 뚫어보도록 합시다. 그러자 진유걸이 나서며 공손하게 말했다. 노선배님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야선승은 그가 자신있게 나서자 뒤로 물러났다. 불마경, 그 전설상의 무공을 견식할 기회가 생겼군. 그는 비록 말은 그렇게 했으나 내심 고개를 내저었다. 12성에 달하는 노납의 반야선공에도 끄덕없었는데 어렵지.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진유걸은 신비한 미소를 머금으며 서서히 공력을 운집시켰다. 찰나 그의 전신이 순식간에 휘황찬란한 금빛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가. 허, 이럴 수가. 장내에 있던 중인들은 까무라칠 듯 경악했다. 천하에 이런 괴공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눈이 부셔 진유걸을 제대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반야선승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감탄을 터뜨렸다. 아, 천고기약 금불마공이 바로 불마경에 수록돼 있었구나. 순간 금불파천. 진유걸의 입에서 폭갈이 터지며 두 줄기 금빛 기류가 빗살처럼 발산되었다. 슬승. 섬찟한 파공성이 불꽃처럼 장렬되며 만년석강으로 휘몰아쳐 갔다. 그것은 정령 일대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찰나지간. 쾅쾅. 천지가 괴멸되는 듯한 폭발음이 솟구치며 만년석강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닌가. 그와 동시에 석강의 파편들이 빗살처럼 사방팔방으로 휘날렸다. 촤르릉. 아, 피해라. 영걸신계가 대경실색하며 급급히 신형을 날리려는 순간 툭툭툭 탁탁. 석강 조각들이 중도에서 힘없이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암경. 진유걸은 암암리의 진기를 발출하여 날아오는 석강 덩어리를 모조리 막아 버렸던 것이다. 정령 불가사의한 내공수위가 아닐 수 없었다. 중인들은 모두 경악에 찬 얼굴로 진유걸과 성문이 있던 곳을 번갈아 주시하였다. 기실 진유걸의 공력은 이미 화경에 달한지라 이런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성령 용골신단으로 본신의 진원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불마성에서 금불마공을 연성하기 위해 불마대금과라는 천고의 과일을 복용했던 것이다. 이 과일은 1000년이나 된 것으로 공력을 일갑자 증진시키는 한편
금불마공을 익힐 수 있는 체력으로 만들어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었다. 거기다 진유걸은 귀염마녀의 공력을 모두 흡수하지 않았는가. 그녀는 다른 세 고수의 공력까지 지니고 있었던 터라 그야말로 진유걸의 진호는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었다. 진유걸은 만년석강을 순식간에 부숴버린 뒤 중인들을 둘러보았다. 후배는 이제 여기서 작별을 고해야겠습니다. 그의 말에 남궁태엽이 흠칫 놀랐다. 어딜 간단 말이냐. 자세한 것은 다녀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끝난 후 정맹원으로 가겠습니다. 반야선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부의 말을 했다. 자네의 두 어깨에 무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네. 부디 인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게. 진유걸은 숙연한 자세를 취하며 웃음 띤 얼굴로 죽어있는 옥수준재 남궁인을 주시하였다. 그의 신비스런 두 눈에 픽눈물이 돌았다. 최선을 다하겠소, 남궁형. 진유걸은 입술을 꽉 깨물며 마령신이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다. 사백님, 금 낭자를 부탁하겠습니다. 진유걸은 다시 반야선승을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노선배님, 다시 뵙게 되면 기니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유걸은 말을 마친 뒤 총총히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순간 개방방주 영걸신계가 그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내게는 뭐라고 말도 하지 않는군. 이렇게 거렁뱅이 꼴을 하고 있다고 무시하는 건가? 그렇다면 앞으로 비단옷을 걸치겠네. 그러자 진유걸의 낭낭한 음성이 그 뒤를 따랐다. 방주께서 금의를 입으신다면 중원의 비단이 머지않아 동이 나겠군요. 그의 목소리가 석굴에 윙잉 울렸건만 모습은 이미 간 곳이 없었다. 개방방주 영걸신계는 손바닥에 침을 태뱉어 무릎을 탁 내리치며 소리쳤다. 강호정랑이 있는 이상 아직 희망이 있어. 마령신이는 걱정스런 얼굴로 진유걸이 간 곳을 주시하였다. 하지만 그의 등장으로 마두들이 경계하게 될 것이오. 이제까지 서로 눈치만 보던 태명회나 혈궁도 서로 손을 잡을지도 모르고. 그렇소. 확실히 그런 점은 걱정스럽소. 더구나 혈궁과 태명회 고수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들이니. 반야선승의 말에 영걸신계가 손을 내저었다. 자, 그런 걱정은 발 닦을 때나 하고 어서 무리민들이나 구해냅시다. 그의 말에 따라 나머지 세 사람은 만년석강 조각을 밟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맨 뒤를 따르던 금화란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제7장 풀어진 오해 1. 혈유구. 핏물이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리며 찢겨진 혈육 덩어리가 난무하였다. 장내는 마치 아비규환의 지옥처럼 참혹하였다. 병기가 허공을 가르고 섬광을 번뜩일 때마다 생의 종지부를 찍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으악! 아악! 피보라가 몰아치며 절단된 사지가 분분히 장중을 뒤덮었다. 회의 검수들은 손속에 추호의 인정도 두지 않고 살수를 전개하였다. 그들의 검이 예리한 파공음을 내며 여지없이 대기를 가르는 순간 새액 촤르륵 피를 갈구하는 악마의 도가처럼 지쳐드는 검기. 천지는 면밀한 검막에 휘감기며 질식할 것 같은 공포에 잠겨들었다. 돌연 철영보 제자들아 명예로운 길을 택하라. 철영보. 그렇다. 이 엄청난 살겁이 일어난 곳은 바로 철영보였던 것이다. 철학거수 철웅사는 연신피를 철철 흘리며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한 고수와 격전을 치르고 있었다. 그 고수는 언젠가 마령신이의 모옥에 나타났던 소두철검 고구였다. 고구는 철학거수를 상대로 연신 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일견하기에도 철웅산이 30초를 넘기지 못할 성싶었다. 그 옆에는 총관 하북공자 팽황수와 철지연이 7명의 회의인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막상막하의 실력으로 싸우고 있는 이들의 전면에는 우라만 체구의 금마혼천신이 팔짱을 낀 채 격전을 방관하고 있었다. 으어! 하아!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터져나오자 금마혼천신은 입가에 소름 끼치는 웃음을 띄우며 언성을 높였다. 이래도 그놈의 종적을 대지 못하겠느냐. 철웅사는 가까스로 소두철검 고구의 검을 피해내며 악을 썼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놈을 결코 용서치 않겠다. 금마혼천신의 이마에 붉은 힘줄이 툭툭 튀어나왔다. 괘씸한 놈.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댈 생각이군. 어차피 철영보를 쓸어버리기로 했으니 오늘이 내놈 제삿날인 줄 알아라. 금마훈천씨는 말을 마친 뒤 지면을 박차고 팽황수와 철지연이 싸우고 있는 격전장으로 뛰어들어갔다. 시익. 금마훈천씨는 몸을 날림과 동시에 우장을 가볍게 밀어냈다. 미약한 경력이 그의 장심을 통해 발출되었다. 슈웅. 팽황수와 철지연은 갑자기 닥쳐온 온몸을 태울 듯한 열기에 대경실색하였다. 7명의 회의검수들을 막아내기도 힘든 와중에 어찌 금마훈천신의 장력까지 막아낼 수 있단 말인가. 절대절명의 순간. 츠츠츠. 괴이한 파공성이 들리는 것과 동시에 귀를 찢을 듯한 폭음이 터져올랐다. 펑. 이어 터져나오는 인간의 처절한 절규. 찰나지간 장내의 상황이 급전하였다. 팽황수와 철지연에게 덮쳐들었던 7인의 회의검수가 핏물을 쏟아내며 고꾸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육신은 갈갈이 찢겨져 실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금마훈천씨는 어느새 이장 밖으로 물러나 있었다. 그는 얼마나 놀랐던지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서고 입에서는 신락 같은 핏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 대체 누가? 경악으로 물든 그의 두 눈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이것은 팽황수와 철지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도저히 살 가망이 없음을 알고 거에 체념하고 있던 중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으니 금마훈천신을 비롯한 팽황수, 철지연, 그리고 이미 격전을 멈춘 고구와 철옹산의 눈빛이 모두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동시에 그들의 입에서 경악의 찬 외침이 터져나왔다. 아! 허! 언제 등장했는지 그들의 앞에 한 인형이 유유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천신처럼. 나타난 사람은 바로 강호정랑 진유걸이었다. 그는 유아동 여궁에서 곧장 철영보로 달려온 것이다. 강소성의 항주와 복건성의 복주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였지만 진유걸은 단 이틀 만에 도착하였다. 그는 이 이틀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다. 하지만 그는 잠도 오지 않았고 배도 고프지 않았다. 주수연과 성운. 이들을 만난다고 생각하자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오직 그들과의 상봉만을 고대하며 지칠 줄 모르고 달려온 그였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싸늘한 혈풍과 무자비한 주검들 뿐이었다. 더구나 목전은 위급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으니 진유걸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리며 1초 반씩의 공세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단숨에 7인의 검수들을 살해하고 금마훈천신의 장력을 파해시킨 것이었다. 그가 등장하자 중인들의 가슴은 저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불마공자님. 백환왕자 철지연은 어린 소녀처럼 그를 부르며 달려갔다. 저 자가 불마공자라고. 금마훈천신의 안면에 일말의 두려움이 스치고 지나갔다. 진유걸의 등장에 팽황수의 얼굴이 딱딱하게 경직돼 갔다. 그의 눈길이 철지연을 따라 진유걸로 옮겨지며 무서운 질투심이 전신을 태워버릴 듯 강렬하게 솟구쳐 올랐다. 걷잡을 수 없는 살심이 그의 오성을 마비시키는 순간 진유걸이 자신의 품으로 뛰어들려는 철지연을 외면하며 철옹산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닌가. 보주님, 전날에는 신뢰가 많았소이다. 당시에는 급한 일이 있어서. 철지연은 진유걸이 자기를 본 척만 척하자 흠칫 놀라며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진한 수치심이 솟아올랐다. 무시당한 철지연의 눈에서 차가운 냉기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진유걸은 여전히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철옹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보주님께 한 여인의 행방을 묻고자 하여 다시 왔소이다. 어떤 여인이기에? 진유걸은 그가 사부인 강남태일자의 죽음과 관계가 있음을 기억해내고는 저번과는 달리 차가운 안광을 뿜어냈다. 이보에 11호 있던 해령이라는 여인이요. 그녀와 그의 아들. 철영보주 철옹산은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 하녀를 왜 찾는 것이오? 그가 수연을 11호 취급하자 진유걸은 몹시 분개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시오. 순간 무엄한 놈. 하북공자 팽황수가 분을 참지 못하고 검을 발출하였다. 쉬식.
검기가 빗살처럼 뻗쳐가며 진유걸의 유문열과 상곡혈을 찍어왔다. 이 일초는 팽황수의 전력이 담긴 듯 매우 신랄하였다. 진유걸은 냉랭한 코방기를 날리며 어깨를 움찔했다. 흥! 그와 동시 갑자기 그가 연기처럼 사라지며 철웅산의 면전으로 덮쳐들었다. 철웅산은 이 뜻밖의 사태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며 급급히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진유걸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며 철웅산의 완맥을 낚아채 갔다. 그의 움직임이나 손속은 매우 유연하고 쾌속전륜했다. 용호포박시 비식. 철학거수 철웅산은 혼비백산하여 외쳤으나 이미 그는 진유걸의 수중에 손목을 잡히고 말았다. 어찌 귀하가 본보의 절초를 아는 것이오. 철웅산이 기겁할 듯 놀라며 소리쳤다.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알고 있소. 지금은 단지 한 여인의 행방만을 알고 싶을 뿐이오. 그 말이 끝나자 철지연이 나서며 앙칼지게 소리쳤다. 그녀는 죽었어요. 일순, 진유걸은 쇠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휘청거렸다. 무엇이? 그녀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철웅산도 진유걸의 가슴에 일장을 가했다. 펑. 철웅산은 그 여세를 빌어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호통을 내질렀다. 귀하는 본보를 도우러 온 것이오. 아니면 시비를 걸러 온 것이오. 급습을 받은 진유걸은 울컥 서녀를 토해내며 부르짖었다. 누가 그녀를 죽였소. 그는 너무도 분노한지라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외쳤다. 철지연은 그의 행동에 잠시 의혹을 느꼈으나 그것도 잠시 위기를 넘기기 위해 금마천 온신을 가리키며 외쳤다. 해령을 죽인 건 저들이에요. 그러자 금마천 온신이 대경실색하며 극구 부인하였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진유걸의 눈길이 철지연을 향했다. 그게 정말이오. 백환왕자 철지연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 소리에 금마천 온신이 이를 우두둑 갈아붙였다. 이 죽일 년, 감히 차도살인지계를 쓰려 하다니. 철지연 역시 지지 않고 맞섰다. 당신 짓이 아니면 누가 그들 모자를 살해하겠어요. 우리가 이곳을 습격한 지는 불과 한 시즌밖에 되지 않았다. 그동안 너는 자리도 뜨지 않고 여기에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 모자가 살해된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나 철지연은 추호도 물러서지 않고 반격했다. 그들은 어제 이미 피습을 당했어요. 당신네들이 동정을 살피러 왔다가 저지른 짓이 분명해요. 진유걸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건 주수연과 성운이 죽었다는 말이었다. 돌연, 죽인다. 진유걸은 무섭게 솟구치는 살심을 이기지 못하고 무섭게 폭가를 내지르며 등에 걸린 천살도를 뽑아들었다. 가거라. 그는 신형을 표표히 휘날리며 빗살 같은 기류를 폭사했다. 슬슬승. 강맹무비한 도류가 유성처럼 흐르며 부채살처럼 뻗어나갔다. 금마혼천신을 비롯한 고구, 태명의 고수들은 아연실색하며 몸을 피했다. 하지만 진유걸의 도법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행동이 늦은 4명의 회의인들이 도광에 휩싸였다. 그들은 일순 눈앞이 컴컴해졌다. 으악! 악! 순간 전신 요열이 찢겨져 나가는 듯한 끔찍한 비명이 토해졌다. 회의인들은 썩은 집단처럼 곤두박질치며 피를 뿜어냈다. 잘려진 팔다리가 날리며 잔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하나, 그것으로 진유걸의 살심을 가라앉히기란 불가능하였다. 진유걸은 미간의 살개가 모아지며 이미 피를 갈구하는 천살성의 화신이 되어 있었다. 천살륜, 천살폭. 그의 입에서 다시 잔인무도한 초식이 튀어나왔다. 뒤이어 천살도는 지축을 가르듯 엄청난 파공성을 일으켰다. 천하를 양단할 듯한 도기는 폭풍처럼 장내를 쓸어갔다. 천살도. 열혈을 원하는 마도는 야수같이 세도에 들어갔다. 찰나. 폐부를 지식이는 듯한 단말마의 비명이 허공에 울려 퍼지며 혈육 덩어리가 사방팔방으로 날리며 역겨운 피비린내를 풍겼다. 순식간에 수하들을 잃은 금마혼천신은 이빨을 부드득 갈아붙였다. 불마공자. 끝끝내 본회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후후후.
철영보 역시 마찬가지니 섭섭해하지 말거라. 그러자 철웅산이 흠칫 놀라며 위아하다는 듯 물었다. 우리는 서로 아는 처지가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진유걸은 그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물었다. 당신은 설마 강남태일자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 일순 철웅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자신이 행한 일생일대의 과오, 그것은 바로 강남태일자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그 분과 귀하는 어떤 관계요? 그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다. 진유걸은 냉랭한 눈초리로 그를 응시하며 내뱉었다. 그분은 나의 사부님이시오. 일순, 철웅산의 안색이 일시에 흑빛으로 물들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광열풍. 순간 철지연이 일신을 부르르 떨었다. 광열풍이라니. 불마공자 진유걸이 바로 그녀가 꿈에도 잊지 못하던 광열풍이었단 말인가. 그래, 그 때문에 왠지 정이 갔던 거야. 하지만 그는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잖아. 그녀가 염두를 굴릴 때 진유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또한 해령의 남편인 진소랑이기도 하오. 순간 철웅산과 철지연은 다시 경악하고 말았다. 아, 그럴 수가. 철지연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진소랑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예전에 손을 쓰지 않았죠. 처음 인피명구를 쓰고 진소랑으로 이곳에 왔을 때는 무공을 잃은 상태였고, 불마공자로 왔을 때는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이오.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작스런 비명소리가 두 사람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황급히 고개를 돌린 순간 두 사람의 시선으로 철웅산이 스스로 심장에 검을 꽂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이 들어왔다. 아, 아버님. 위풍당당하던 철웅산의 모습은 이 순간 더할 수 없이 허약해 보였다. 마치 몇십 년을 한꺼번에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철웅산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진유걸을 바라보며 힘없이 뇌까렸다. 귀하와 맺은 원한을 이것으로 마무리 지어주시오. 진유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침통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해령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며칠 전 여기를 떠난 것이오. 순간 진유걸은 안도의 숨을 깊이 내쉬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두 사람이 살아있다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혹 모르시오. 철웅산은 고개를 내저으며 힘겹게 말했다. 미안하오. 불마공자. 한때의 웅심이 천추의 한을 남길 줄 미처 몰랐소. 진유걸은 죽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문득 무리민의 비참한 종말을 느꼈다. 피는 피를 부르는 수레바퀴처럼 윤회하는 무림의 생리. 그것은 그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다. 진유걸은 천살도를 천천히 갈무리하며 등을 돌렸다. 철웅산의 음성이 끊어질 듯 희미하게 들려왔다. 팽총관, 우리, 지연, 이를 부탁하네. 무림을 떠나 행복하게 살게. 그러면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 일순, 아버님, 흐흐흑. 보주님, 으흐흐흐흑. 팽왕수와 철지연은 철웅산에 식어가는 육신을 붙잡고 몸부림쳤다. 그때 진유걸은 금마혼천신을 노려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금마혼천신, 내가 손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금마혼천신과 소두철검 고구는 찔끔하였다. 지금 여기서 손을 쓰지는 않겠다.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해주에게 훗날 강호정랑이 태명회를 방문한다고 전하거라. 금마혼천신은 그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였다. 하지만 그는 역시 강호 경험이 풍부하고 약삭빠른 인물답게 행동했다. 후후후. 상수를 들어 환영하마. 우리를 살려주다니. 살성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군. 진유걸의 입가에 처연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살성 광열풍은 이제 없다. 이제는 강호정랑만이 존재할 뿐이다. 금마혼천신은 서둘러 수하들을 이끌고 물러갔다. 잉. 제법 싸늘한 바람이 진유걸의 옷자락을 스치며 날렸다. 진유걸과 팽왕수의 애절한 통곡 소리가 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퍼져나갔다.
진유걸은 그들의 흐느낌을 뒤로 한 채 천천히 철영보를 벗어났다. 이, 진유걸이 복건성과 강서성의 경계지역에 막 도달할 즈음 돌연 여인의 앙칼진 외침이 터져나오는 게 아닌가. 불마공자, 잠깐만 멈추세요. 진유걸이 걸음을 멈추는 순간 일진의 소성과 함께 일라미녀가 그의 앞으로 날아내렸다. 그들을 발견한 진유걸은 일순 섬뜩한 심정이 되었다. 상아. 일라미녀는 바로 취풍계와 남궁상아, 독고영이었던 것이다. 진유걸은 비록 기억을 잃은 상태이긴 했지만 그들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았던가. 더구나 성령용골신단을 복용하는 바람에 남궁인을 죽게 만들었다. 그뿐인가. 독고영의 순결을 빼앗고 독고희의 눈을 이식받지 않았는가. 진유걸이 그들을 보는 순간 죄책감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남궁상아는 그를 찬바람이 돌 정도로 차갑게 바라보며 외쳤다. 전에는 우리들을 본 척도 안 하더니 오늘은 웬일로 알아보네요. 진유걸은 그들이 마령신이를 만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당신은... 진유걸이 황급히 변명을 하려 하자 남궁상아가 그의 말을 자르며 소리를 질렀다. 변명하지 말아요. 유아동 여궁의 그 계집이 그렇게도 좋던가요? 우리들은 모두 생명을 바쳐가며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건만. 그게 아니요. 듣기 싫어요. 남궁상아는 그에게 너무도 쌓인 한이 많았는지 말이 끝나는 순간 분노의 일장을 격출했다. 슈웅. 강맹한 경력이 노도처럼 진유걸의 가슴으로 휘몰아쳤다. 하지만 진유걸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화가 풀릴 수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맞아도 좋았다. 펑. 둔탁한 음향과 함께 진유걸은 주르르 뒤로 밀려나가며 피를 한 움큼 토했다. 오, 진유걸이 반격도 하지 않고 일격을 얻어맞자 남궁상아가 의외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끝까지 우리들을 기만할 작정인가요? 왜 가만히 있죠? 그렇다고 내가 인정을 베풀 거라고는 생각지 말아요. 그녀는 쌀쌀하게 외치며 또다시 상장을 뻗어냈다. 남궁상아의 잡력은 여지없이 진유걸의 가슴을 강타했다. 퍼펑. 이번에는 진유걸의 신형이 허공으로 붕 떠올라 반장 뒤로 나뒹굴었다. 핏덩어리와 함께 짤막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으, 그러나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남궁상아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며 눈썹이 상큼 치켜져 올라갔다. 나쁜 사람 같으니 왜 피하지 않는 거죠? 왜 반격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서 출수해요. 저번처럼 말이에요. 그녀는 몹시 분개한 듯 다시 신형을 날렸다. 남궁상아는 진유걸의 앞으로 내려서며 그의 뺨을 호되게 후려쳤다. 자, 허, 진유걸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닥으로 풀썩 쓰러졌다. 순간 그만해둬. 그러다가 정말 진 공자님이 죽겠어. 잠자코 있던 독고희의 누이 동생 도하마검 독고영이 황급히 외치며 달려왔다. 그녀는 눈물 어린 눈동자로 진유걸을 응시하며 얼른 그의 상체를 일으켰다. 남궁상아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고함을 버럭 내질렀다. 영 언니는 억울하지도 않아. 오기도 없고 배알도 없어. 어째서 그를 감싸는 거야? 어째서? 독고영은 진유걸을 부축하며 쓸쓸한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은 이제 그만해. 나는 내가 진 공자님을 누구보다 더 아낀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더 화가 나서 그런다는 것고 알고 있어. 그러니 이제 그만해.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만 더 아플 뿐이야. 그러자 남궁상아가 더욱 펄쩍펄쩍 뛰며 절규를 토하듯이 외쳤다. 아니야. 언니가 뭘 알아.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하고 증오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그를 경멸한단 말야. 독고영은 서글픈 미소를 입가에 흘렸다. 그렇다면 어째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니? 전력을 다했다면 진 공자님은 죽었을 거야. 하지만 너는 그렇지 못했어. 아니, 그럴 수가 없었지.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니까. 순간 남궁상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흑흑, 바보같이. 왜 피하지를 않는 거야? 에, 흑흑. 에, 그녀의 이 뜻밖의 행동은
진유걸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상아가 나를. 독고영은 피를 흘리며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는 진유걸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보셨죠? 상아는 원래부터 진 공자님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을 잇다 말고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참, 소녀를 기억하나요? 유아동여궁 원주로 있을 때 아진이란 이름으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저의 진짜 이름은 도하마검 독고영이에요. 독고희의 동생이죠. 오빠에게서 진 공자님에 관한 말은 많이 들었어요. 무척 많이요. 진유걸은 이미 마령신이에게 모든 걸 들었는지라 그녀에 대한 연민의 정이 불끈 치솟아 오름을 느꼈다. 진유걸은 슬며시 손을 뻗어 그녀의 섬섬옥수를 거머쥐었다. 알고 있소. 나를 위해 그대가 베풀었던 희생을 어찌 모를 리가 있겠소. 독고영의 영롱한 눈동자에 금세 눈물방울이 맺혔다. 오빠는 진 공자님에 관해 너무도 많은 얘기를 해주었어요. 진유걸의 눈가도 물기로 축축이 젖어갔다. 나도 휘에게서 영누이의 말은 수없이 들었소. 희는 항상 영누이를 찾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곤 했소. 이때 돌연 컬컬한 음성이 장내의 분위기를 깨고 들려왔다. 취풍계가 있는 곳에 눈물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군. 의외의 음성에 놀란 취풍계와 일행들이 소리가 들린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당나귀를 끌고 있는 괴인. 그는 맨발에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봉두난발이었다. 거기다 거대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불진을 쥐고 있었다. 괴인이 끄는 삐쩍 마른 당나귀 등에는 검은색 괴짝이 하나 실려 있었다. 검은 오치를 하여 윤이 반지르하게 흐르는 괴짝은 엄청나게 커서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았다. 취풍계는 그 괴인을 발견하자 반가운 듯 폭언을 취했다. 표 기인께서 어떻게 중원까지 오셨는지요? 표 기인이라 불린 괴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외쳤다. 소화자야, 어째서 이 모양들을 하고 있단 말이냐. 하나는 울고 다른 한 쌍은 서로 속삭이고 또 내 놈은 멍청하게 서 있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고. 취풍계는 누런 이빨을 싱긋 드러내며 일행들에게 표 기인을 소개해 주었다. 이분은 10대 기인 중에 한 분이신 무당도장이시오. 모두 인사드리시오. 무당마인 표안우. 당금 무당 장문인 태령자의 사숙으로 알려진 그는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항상 계율에 얽매이기를 싫어했고 언제나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였다. 그 때문에 마인이란 명칭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다. 무당마인은 주로 무당산 신풍곡에서만 생활하는 인물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곳에 등장한 것이다. 진유걸은 독고영의 부축을 받으며 공손히 폭언을 취했다. 무림마락 진유걸이 노선배님을 뵙습니다. 찰나, 쾅. 무지막지한 음향과 당나귀 등에 있던 괴짝 뚜껑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게 아닌가. 그와 동시에 커다란 폭갈이 고막을 터뜨릴 듯 튀어나왔다. 뭐야? 진유걸이라고? 이외의 상황에 일행들이 놀라 기겁하는 순간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장발괴인이 괴짝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순간 서열천왕 노선배님. 진유걸은 혼비백산하며 땅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서열천왕 혈영광군. 그는 가짜 독고이에게 암수를 당해 망당수로 떨어진 진유걸을 살려주고 그 대가로 3가지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중인들은 진유걸의 돌연한 행동에 모두 위하하여 서로를 쳐다보았다. 내 놈이 설마 본 천왕의 명을 어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괘씸한 놈. 상자 속에 앉아있던 장발괴인이 분노가 극에 달한 듯 일신을 부들부들 떨며 시퍼런 살광을 뿜어냈다. 사나이로 태어나 철석 같은 약속도 제대로 이행치 못했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만 저의 몸에 얽힌 은혼이 많으니 잠시 말미를 주십시오. 장발괴인은 서리빨 같은 냉소를 터뜨리며 음산한 목소리를 꺼냈다. 듣기 싫다. 본 천왕은 자나깨나 내 놈을 믿고 있었건만 내 놈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무당마인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몸소 무림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당장 내 놈을 요절내 골수에 맺힌 한을 풀리라. 그가 쌍장을 들어올려 진유걸에게 손을 쓰려는 순간 휙. 미미한 소성이 일며 왜소한 두 인형이 진유걸과 장발괴인 사이를 막아섰다.
남궁상하와 독고영이었다. 장발괴인은 그녀들이 나서자 불만스런 말투로 물었다. 어쩌려는 것이냐? 남궁상하는 장발괴인이 행여 진유걸에게 손을 쓸까 초조해하며 얼른 입을 열었다. 진 오빠가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길래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 냉큼 물러서라. 그러자 독고영이 나서며 조리 있게 말했다. 노 선배님, 너무 일방적이십니다. 약속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진 공자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분명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 선배님, 진 공자님의 말을 일단 들어보고 난 뒤에 손을 써도 늦지 않으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말에 힘을 얻은 남궁상하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진 오빠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주세요. 장례를 지켜보던 취풍계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 조금 전만 해도 진 공자를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선 허허, 정녕 여자들의 마음이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장발괴인이 무당마인을 돌아보며 외쳤다. 말코도사야. 이 계집들은 대체 누구냐? 무당마인 표한우는 재빨리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말했다.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일양 취풍계와 남궁상하, 독고영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상대는 10대 기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러한 인물이 장발괴인에게 쩔쩔매다니. 의혹을 금치 못한 남궁상하가 불쑥 물었다. 노 선배님의 존성대명은 어찌 되시는지요? 노부는 서열천왕 혈영광군이라 한다. 일순 취풍계와 독고영은 경악성을 내질렀다. 아, 서열천왕 혈영광군. 4대 천왕. 그러나 남궁상하는 그를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따라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소녀의 방명은 남궁상하라 하옵고 외호는 야생여걸이라 합니다. 저희 조부께서는 마령신이라는 벼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 당돌하고도 깜찍한 태도에 서열천왕 마우성은 흡족한 기분이 들었다. 오, 그래. 내가 마령신의 손녀라고. 노부는 지금 그를 찾아가던 중이었는데 그는 거기서 잠시 말을 멈춘 뒤 진유거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런데 저 녀석과는 어떤 관계냐? 남궁상하는 그를 힐끔 응시하며 말을 더듬었다. 소녀가 그를 좋아하나? 봐요. 그녀의 이 노골적인 애정 표현의 중인들은 한결같이 놀라고 말았다. 자신의 방심을 이토록 쉽게 내비치다니. 그러나 오랜 기간을 철목산에서 생활했던 남궁상하로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순수한 표현이었다. 그러자 무당마인이 씁쓸해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저 놈이 용모가 걸출하고 기상이 웅후하여 내 제자와 성혼시키려 했더니 틀렸구먼. 그 소리에 발끈한 남궁상하가 무당마인을 째려보았다. 그때 취풍계가 나서며 물었다. 아니, 마인께서 언제 여제자를 두셨단 말씀입니까? 무당마인은 자신의 제자를 떠올리는 듯 몇 가닥 남지 않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후후후. 내 놈의 눈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절색이지. 이제껏 그녀의 명성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냐. 후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럴 테지. 그 애가 출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하부궐색 강보연이 바로 내 제자일세. 순간 진유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강보연. 강태위의 장원에서 그녀가 자신을 간호해주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 우아하고 순결하던 강보연이 무공을 익히다니. 그가 상념에 빠져 있을 때 서열천왕 마우성의 고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 놈아, 무얼 꾸물거리느냐. 어서 냉큼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이건 모두 상하가 귀엽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하는 게야. 진유걸은 서열천왕의 목소리에서 끈끈한 정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얘기가 끝났을 때 남궁상하와 독고영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진유걸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줄이야. 그녀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제8장 정맹원 1. 정맹원 의사청. 실내에는 많은 무림고수들이 모여 있었다. 강호정랑 진유걸, 반야선승,
마령신의 남궁태협, 무당마인 표한우, 서열천왕 혈영광군, 영걸신계와 취풍계, 비영신성 위종출과 비표사웅, 신주삭걸, 그리고 도화마검 독고영, 야생여걸 남궁상아, 금화란 등이었다. 모두 진유걸과 만난 적이 있던 인물들이었다. 비영신성과 비표사웅은 모두 하북성 비표표국의 인물들로 이제껏 유아동 여궁의 명부동에 갇혀 있었다. 또한 신주삭걸 역시 진유걸이 풍운서생으로 역용하고 있을 때 유아동 여궁의 정문에서 마주친 적이 있던 신진 기업들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많은 얘기가 오고 간 듯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일순 마령신의 남궁태협이 헛기침을 두어 번 하며 말을 꺼냈다. 위급한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소이다. 더구나 태명회는 그는 말을 중단하며 개방의 차대방주 취풍계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취풍계는 옆구리에 차고 있던 호로병 중의 하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호로병은 개방제자 항우가 지니고 있던 것이었다. 중인들은 호기심이 가득 담긴 눈초리로 호로병을 주시했다. 마령신이는 그 속에서 하나의 두루마리를 꺼내 탁자 위에 쫙 폈다. 순간 이것이 무엇이오? 지도가 아닌가? 모두가 웅성거리자 마령신이가 밝혀주었다. 황궁의 내부도요. 황궁의 내부도. 이것을 해. 중인들은 의아한 얼굴로 마령신이를 주시하였다. 그러자 반야선승이 나서서 설명해 주었다. 이 내부도는 개방방주가 태성왕부에서 몰래 빼내온 것이오. 태성왕야는 지금 태명회를 등에 업고 모반을 일으키려는 야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오. 찰나. 헛. 그럴 수가. 반야선승은 중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단지 이 지도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오. 그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당마인 표한우가 침통한 얼굴을 한 채 물었다. 반야선승은 이 일을 어찌 처리하려 하시오? 빈승은 여기에 대해 신이와 몇 가지 의논한 점이 있소. 이제 마령신이께서 그것을 발표할 것이오. 중인들의 눈길이 모두 마령신이에게로 옮겨졌다. 이미 회수된 맹령정패를 발동하여 잠자고 있는 구파를 본맹으로 불러들이는 동시에 맹주를 새로이 선출할 것이오. 마령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걸신계가 빠르게 입을 열었다. 그 이후에는요. 본 정맹원은 혈궁과 태명회를 감시하는 것과 시기를 같이하여 황궁의 진상을 알릴 것이오. 무당마인이 참지 못하겠다는 듯 벌썩 일어서며 말했다. 어떤 방법으로 말이오? 마령신이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대답했다. 정맹원의 이름으로 고수를 파견할 것이오. 이들의 열띤 대화를 듣고 있던 야생역을 남궁상아가 불쑥 나섰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정맹원의 맹주가 되는 거죠? 이미 강호울룡남 대엽께서는 고인이 되셨으니. 그녀의 이 말은 상당히 당돌했으나 중요한 발언이기도 했다. 중인들의 눈길이 모두 반야선승 쪽으로 모아졌다. 거기에 대한 것도 이미 생각해 놓았소. 이것은 마령신이가 말해줄 것이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중인들의 시선이 마령신이에게로 모여졌다. 마령신이는 침을 꿀꺽 삼킨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맹주 자리에 오를 사람은 바로 강호정랑 진유걸이오. 순간 불마공자 강호정랑 진유걸. 중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찬성했다. 진유걸은 난색을 지으며 두 손을 내저었다. 아니올시다. 후배가 어찌 그런 막중한 대임을. 반야선승이 그의 어깨를 두들기며 그에게 힘을 주었다. 강호정랑. 고인이 된 강호울룡도 이것을 바랄 것이네. 진유걸은 중인들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무림마락을 이토록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후배가 알기로는 서장의 포달랍궁과 혈궁은 서로를 장악하기 위해 견제해왔고 또 태명회와 혈궁은 서로 모종의 연계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정맹원이 활동을 개시한다면 그들을 뭉쳐주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유걸은 잠시 말을 끊은 뒤 다시 좌중을 둘러보며 음성을 높였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힘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적을 분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숨어서 검을 다듬고 시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중인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진유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밤은 으슥해져 갔건만 진유걸의 입에서는 목전의 국면에 대한 설명이 청산유수와도 같이 흘러나왔다. 무림맹주 강남울룡 남화룡 신이, 남운기엽 천년정랑 독고희 신이, 중원에객 옥수준재 남궁인 신이, 정맹원 내에 자리한 사다. 진유걸은 새 위패를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중원을 구하고자 서슴없이 생명을 불사른 이들. 그들 앞에서 무엇을 언약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진유걸이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뒤쪽에서 인기척과 함께 반야선승이 나타났다. 역시 이곳에 있었군. 이것을 돌려주기 위해 왔네. 반야선승은 맹령정패를 진유걸에게 건네주었다. 그 영패는 진유걸이 유아동 여궁에서 마령신이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후배는 맹주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것을 아직 사용할 시기가 아닙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이 맹령정패를 강호울룡남 대엽의 유물로 생각하고 간직하면 있으면 되지 않겠나. 맹령정패에 담긴 그의 손길과 영혼, 그리고 창생을 위한 협심을 되새기며 말일세. 진유걸은 그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안 받을 수도 없었다. 그는 두 손으로 맹령정패를 공손히 받아 품 안에 곱게 갈무리하였다. 그의 이런 모습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던 반야선승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물었다. 그런데 유아동 여궁에서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노선배님께서는 혹검존 사도철랑 노선배님을 알고 계시는지요? 순간 반야선승의 안색이 갑자기 상기되었다. 그녀를 자네가 어찌 아는가? 일견하기에도 몹시 놀란 얼굴이었다. 진유걸은 검존 사도철랑과 만나게 된 동기를 대충 이야기해 주었다. 그분은 노선배님께 평생을 후회 속에서 지냈다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반야선승은 진유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한동안 격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나직이 탄식했다. 아, 철랑. 진유걸은 그들 사이에 얽혀있는 미묘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몹시 궁금했다. 노선배님께서는 불초가 지닌 의문을 풀어주실 수 있겠는지요? 반야선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축해진 눈자위를 애써 껌벅거리며 과거지사를 하나하나 얘기해 주었다. 오래전 외기일세. 지금의 원앙병례상기는 원래 한 사문이 사형재간이었네. 그들은 어느 날 문주로부터 서로 혼인을 올리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네. 한데 어느 날 그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네. 그것은 정금지를 사모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서부터였지. 일순 진유걸의 뇌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그분이 혹 사부님이 아니신지요? 반야선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그로 인해 지금의 뇌옹과 자네 사부인 강남태일자가 서로 비물을 벌이게 되었지. 승자가 벽파 노선배님을 차지하기로 말입니까? 그렇다네. 그들은 당시 노부를 참관인으로 초대하여 비무의 공정을 기했지. 하지만 결전은 성사될 수가 없었네. 에어. 진유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급히 물었다. 반야선승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시 관전을 하고 있던 벽파 정금지가 괴로움을 참다 못해 자결을 꾀했던 것이네. 아, 그분은 두 분 기인을 동시에 사랑했었군요. 반야선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나갔다. 빈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녀를 즉각 마령신에게로 옮겨갔지. 당시 그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빈승은 그녀를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었지. 한데 불행히도 그 광경을 목격한 여인이 있었다네. 진유걸은 대충 내막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분이 바로 사도철랑 노선배님이셨군요. 당시 노선배님과 그분은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던 사이였고 반야선승의 입가에 처량한 기색이 스쳐갔다. 그렇다네. 순전히 그녀의 오해였지. 그것으로 인해 그녀는 내 곁을 떠나가 버렸네. 빈승도 그때는 그녀가 왜 떠났는지 자세한 내막을 몰랐으므로 너무도 충격을 받았지. 그래서 삭발을 하고 불도에 귀의하셨군요. 그렇다네. 이제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 하지만 당시의 나로선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다네.
진유걸은 그제서야 사부인 강남태일자와 벽파 정금지, 검존 사도철랑과 반야선승의 복잡한 갈등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가 내심 고개를 끄덕일 때 반야선승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휴, 그러나 모두 지나간 일이네. 나이가 들면 지나간 일들은 모두 추억이 되지. 괴로웠던 것이나 행복했던 것이나 모두 아름답게 느껴지기 마련이라네. 그때 하아, 옳은 소리외다. 반야선승의 법설보다도 그 말이 한결 낫군. 호쾌한 음성과 더불어 무당마인 표한우가 들어섰다. 진공자, 서열천왕이 다락원주에게 알아보라던 그 여인이 누군 줄 아는가? 진유걸은 고개를 내저었다. 후배는 다락원에서 그녀의 이름조차 알아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검존 사도철랑일세. 헉, 그럴 수가. 아, 진유걸과 반야선승은 서로 놀라며 무당마인 표한우를 응시하였다. 기실 사도철랑은 그 일이 있고 난 후 천하를 방랑하다가 서열천왕을 만나게 됐지. 고독감과 절망에 휩싸여 있던 그녀는 쉽게 그와 결합해버렸다네. 하지만 사도철랑이 진실로 사랑한 사람은 바로 반야선승이었어. 반야선승의 안면이 무참하게 일그러졌다. 진유걸은 그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본 뒤 다시 무당마인에게 물었다. 그럼 서열천왕 노선배님은 원래부터 망담수에 기거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물론이네. 그는 원래 하북성 강태위의 장원에서 머물고 있었다네. 예, 서열천왕과 사도철랑 사이에는 여아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강보영과 강태위의 모친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진유걸은 일시에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강태위가 서슴없이 황금을 내줬던 거로군요. 그는 독백을 하듯 중얼거리며 다시 질문을 던졌다. 노 선배님께서는 어찌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야 간단하지. 보연이가 강태위의 죽음 때문에 집안을 뒤지다 단명한 그녀의 모친, 다시 말해 서열천왕의 딸이 남긴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지. 거기에 자세한 내막과 더불어 망담수의 위치도 적혀 있었어. 보연이가 그것을 본 마인에게 가져옴으로써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네. 이제까지의 긴 대화로 진유걸은 그 복잡한 일들을 하나하나 추리해낼 수가 있었다. 이때였다. 개방제자 한 명이 황급히 뛰어들어오며 서찰을 건네주었다. 누가 이것을 불마공자님께 전하라고 하더이다. 진유걸은 흠칫 놀라며 서신을 받아 펴보았다. 불마공자에게. 이 글을 보는 즉시 정맹원으로부터 동남 방향에 자리한 관제묘로 나와 주기 바라네. 은밀히 전할 기밀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외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주게. 벽파. 진유걸은 그 짧은 글을 즉시 반야선승에게 넘겨주고는 사당을 나섰다. 그는 유성추월의 경공수법을 발휘하여 빗살처럼 허공을 날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진유걸의 시야로 관제묘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허공에서 빙글 몸을 돌리며 바닥으로 내려섰다. 이경으로 치닫고 있는 밤은 금세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이 음산한 기기를 뿌리고 있었다. 그때 삐걱 소름 끼치는 음향이 울리며 관제묘가 열리더니 그 안에서 벽파 정금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와 주었구먼. 진유걸은 그녀에 대한 말을 모두 들었는지라 재빨리 폭권일례를 취했다. 노 선배님께서는 어인일로 후배를 찾으셨는지요? 벽파는 희미한 웃음을 뿌리며 입을 열었다. 자네는 수연 군주의 소식을 아는가? 순간 진유걸은 까무라칠 듯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예, 그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노신도 모르고 있네. 하지만 파양상 기상인이 알고 있다네. 파양상 기상인, 파양천귀 범서와 파양지기 방윤. 이들은 미녀도, 즉 천하도를 강태위에게 매매했던 인물들이 아닌가. 그는 다소 흥분하며 그들의 행방을 추궁하듯이 물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하지만 알다시피 그들은 대가를 원하고 있네. 진유걸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재촉했다. 좋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진유걸은 벽파의 뒤를 따르며 널뛰듯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애썼다. 주수연과 성운. 그들 모자가 진유걸에게 차지하는 마음의 비중은
실로 엄청났던 것이다. 진유걸은 그를 위해 죽어간 인물들이 없었다면 벌써 주수연과 성운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그는 언제 무슨 일을 하든 두 사람을 결코 잊지 못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버릴 수 있어도 두 사람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호련, 허, 으, 두 마디 비명이 어둠을 뚫고 터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진유걸은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쳐감을 느꼈다. 아, 파양상 기상이니. 두 사람은 대경실색하며 신형을 섬전처럼 폭사시켰다. 진유걸은 피를 쏟으며 나뒹굴고 있는 파양상 기상인 중 파양지기 방윤을 안아 일으켰다. 파양지기, 정신 차리시오. 수연은 어디 있소? 파양지기는 간신히 입을 벌리며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바로 바로 그 찰나. 위험해요. 공자님. 여인의 외침이 허공을 찢으며 터져나오는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진유걸은 전신의 선천강기를 형성하며 지면을 박찼다. 타, 순간이었다. 팍팍팍. 교음이 치솟으며 심장을 동결시킬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으아, 강보연. 강태위의 장원에서 그녀가 자신을 간호해주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 우아하고 순결하던 강보연이 무공을 익히다니. 그가 상념에 빠져 있을 때 서열천왕 마우성의 고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 놈아, 무얼 꾸물거리느냐. 어서 냉큼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이건 모두 상하가 귀엽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하는 게야. 진유걸은 서열천왕의 목소리에서 끈끈한 정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얘기가 끝났을 때 남궁상하와 독고영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진유걸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줄이야. 그녀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제8장 정맹원 1. 정맹원 의사청. 실내에는 많은 무림고수들이 모여 있었다. 강호정랑 진유걸, 반야선승, 마령신의 남궁태협, 무당마인 표한우, 서열천왕 혈영광군, 영걸신계와 취풍계, 비영신성 위종출과 비표사웅, 신주사걸, 그리고 도화마검 독고영, 야생여걸 남궁상하, 금화란 등이었다. 모두 진유걸과 만난 적이 있던 인물들이었다. 비영신성과 비표사웅은 모두 하북성 비표표국의 인물들로 이제껏 유아동 여궁의 명부동에 갇혀 있었다. 또한 신주사걸 역시 진유걸이 풍운서생으로 역용하고 있을 때 유아동 여궁의 정문에서 마주친 적이 있던 신진 기업들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많은 얘기가 오고 간 듯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일순 마령신의 남궁태협이 헛기침을 두어 번 하며 말을 꺼냈다. 위급한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소이다. 더구나 태명회는. 그는 말을 중단하며 개방의 차대방주 취풍계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취풍계는 옆구리에 차고 있던 호로병 중의 하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호로병은 개방제자 항우가 지니고 있던 것이었다. 중인들은 호기심이 가득 담긴 눈초리로 호로병을 주시했다. 마령신이는 그 속에서 하나의 두루마리를 꺼내 탁자 위에 쫙 폈다. 순간, 이것이 무엇이오? 지도가 아닌가? 모두가 웅성거리자 마령신이가 밝혀주었다. 황궁의 내부도요. 황궁의 내부도. 이것을 해. 중인들은 의아한 얼굴로 마령신이를 주시하였다. 그러자 반야선승이 나서서 설명해 주었다. 이 내부도는 개방방주가 태성왕부에서 몰래 빼내온 것이오. 태성왕야는 지금 태명회를 등에 업고 모반을 일으키려는 야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오. 찰나. 허, 그럴 수가. 반야선승은 중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단지 이 지도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오. 그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당마인 표한우가 침통한 얼굴을 한 채 물었다. 반야선승은 이 일을 어찌 처리하려 하시오? 빈승은 여기에 대해 신이와 몇 가지 의논한 점이 있어. 이제 마령신이께서 그것을 발표할 것이오. 중인들의 눈길이 모두 마령신이에게로 옮겨졌다. 이미 회수된 맹령정패를 발동하여 잠자고 있는 구파를 본맹으로 불러들이는 동시에
맹주를 새로이 선출할 것이오. 마령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걸신계가 빠르게 입을 열었다. 그 이후에는요. 본 정맹원은 혈궁과 태명회를 감시하는 것과 시기를 같이하여 황궁의 진상을 알릴 것이오. 무당마인이 참지 못하겠다는 듯 벌썩 일어서며 말했다. 어떤 방법으로 말이오? 마령신이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대답했다. 정맹원의 이름으로 고수를 파견할 것이오. 이들의 열띤 대화를 듣고 있던 야생역을 남궁상하가 불쑥 나섰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정맹원의 맹주가 되는 거죠? 이미 강호울룡남 대엽께서는 고인이 되셨으니. 그녀의 이 말은 상당히 당돌했으나 중요한 발언이기도 했다. 중인들의 눈길이 모두 반야선승 쪽으로 모아졌다. 거기에 대한 것도 이미 생각해 놓았소. 이것은 마령신이가 말해줄 것이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중인들의 시선이 마령신이에게로 모여졌다. 마령신이는 침을 꿀꺽 삼킨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맹주 자리에 오를 사람은 바로 강호정랑 진유걸이오. 순간 불마공자 강호정랑 진유걸. 중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찬성했다. 진유걸은 난색을 지으며 두 손을 내저었다. 아니올시다. 후배가 어찌 그런 막중한 대임을. 반야선승이 그의 어깨를 두들기며 그에게 힘을 주었다. 강호정랑. 고인이 된 강호울룡도 이것을 바랄 것이네. 진유걸은 중인들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무림마락을 이토록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후배가 알기로는 서장의 포달납궁과 혈궁은 서로를 장악하기 위해 견제해왔고 또 태명회와 혈궁은 서로 모종의 연계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정맹원이 활동을 개시한다면 그들을 뭉쳐주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유걸은 잠시 말을 끊은 뒤 다시 좌중을 둘러보며 음성을 높였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힘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적을 분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숨어서 검을 다듬고 시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중인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진유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밤은 으슥해져 갔건만 진유걸의 입에서는 목전의 국면에 대한 설명이 청산유수와도 같이 흘러나왔다. 무림맹주 강남울룡 남화룡 신이, 남운기엽 천년정랑 독고희 신이, 중원의객 옥수준재 남궁인 신이, 정맹원 내에 자리한 사다. 진유걸은 새 위패를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중원을 구하고자 서슴없이 생명을 불사른 이들. 그들 앞에서 무엇을 언약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진유걸이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뒤쪽에서 인기척과 함께 반야선승이 나타났다. 역시 이곳에 있었군. 이것을 돌려주기 위해 왔네. 반야선승은 맹령정패를 진유걸에게 건네주었다. 그 영패는 진유걸이 유아동 여궁에서 마령신이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후배는 맹주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것을 아직 사용할 시기가 아닙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이 맹령정패를 강호울룡남 대엽의 유물로 생각하고 간직하면 있으면 되지 않겠나. 맹령정패에 담긴 그의 손길과 영혼, 그리고 창생을 위한 협심을 되새기며 말일세. 진유걸은 그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안 받을 수도 없었다. 그는 두 손으로 맹령정패를 공손히 받아 품 안에 곱게 갈무리하였다. 그의 이런 모습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던 반야선승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물었다. 그런데 유아동 여궁에서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노선배님께서는 혹검존 사도철랑 노선배님을 알고 계시는지요? 순간 반야선승의 안색이 갑자기 상기되었다. 그녀를 자네가 어찌 아는가? 일견하기에도 몹시 놀란 얼굴이었다. 진유걸은 검존 사도철랑과 만나게 된 동기를 대충 이야기해 주었다. 그분은 노선배님께 평생을 후회 속에서 지냈다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반야선승은 진유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한동안 격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나직이 탄식했다. 아, 철랑. 진유걸은 그들 사이에 얽혀있는 미묘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몹시 궁금했다. 노선배님께서는 불초가 지닌 의문을 풀어주실 수 있겠는지요? 반야선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축해진 눈자위를 애써 껌벅거리며 과거지사를 하나하나 얘기해 주었다. 오래전 외기일세, 지금의 원앙병내상기는 원래 한 사문이 사형재간이었네. 그들은 어느 날 문주로부터 서로 혼인을 올리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네. 한데 어느 날 그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네. 그것은 정금지를 사모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서부터였지. 일순 진유걸의 뇌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그분이 혹 사부님이 아니신지요? 반야선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그로 인해 지금의 뇌옹과 자네 사부인 강남태일자가 서로 비물을 벌이게 되었지. 승자가 벽파 노선배님을 차지하기로 말입니까? 그렇다네. 그들은 당시 노부를 참관인으로 초대하여 비무의 공정을 기했지. 하지만 결전은 성사될 수가 없었네. 에요. 진유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급히 물었다. 반야선승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시 관전을 하고 있던 벽파 정금지가 괴로움을 참다 못해 자결을 꾀했던 것이네. 아, 그분은 두 분 기인을 동시에 사랑했었군요. 반야선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나갔다. 빈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녀를 즉각 마령신에게로 옮겨갔지. 당시 그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빈승은 그녀를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었지. 한데 불행히도 그 광경을 목격한 여인이 있었다네. 진유걸은 대충 내막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분이 바로 사도철랑 노선배님이셨군요. 당시 노선배님과 그분은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던 사이였고 반야선승의 입가에 처량한 기색이 스쳐갔다. 그렇다네. 순전히 그녀의 오해였지. 그것으로 인해 그녀는 내 곁을 떠나가 버렸네. 빈승도 그때는 그녀가 왜 떠났는지 자세한 내막을 몰랐으므로 너무도 충격을 받았지. 그래서 삭발을 하고 불도에 귀의하셨군요. 그렇다네. 이제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 하지만 당시의 나로선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다네. 진유걸은 그제서야 사부인 강남태일자와 벽파 정금지, 검존 사도철랑과 반야선승의 복잡한 갈등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가 내심 고개를 끄덕일 때 반야선승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휴, 그러나 모두 지나간 일이네. 나이가 들면 지나간 일들은 모두 추억이 되지. 괴로웠던 것이나 행복했던 것이나 모두 아름답게 느껴지기 마련이라네. 그때, 하아, 옳은 소리외다. 반야선승의 법설보다도 그 말이 한결 낫군. 호쾌한 음성과 더불어 무당마인 표한우가 들어섰다. 진공자, 서열천왕이 다락원주에게 알아보라던 그 여인이 누군 줄 아는가? 진유걸은 고개를 내저었다. 후배는 다락원에서 그녀의 이름조차 알아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검존 사도철랑일세. 헉. 그럴 수가. 아. 진유걸과 반야선승은 서로 놀라며 무당마인 표한우를 응시하였다. 기실 사도철랑은 그 일이 있고 난 후 천하를 방랑하다가 서열천왕을 만나게 됐지. 고독감과 절망에 휩싸여 있던 그녀는 쉽게 그와 결합해버렸다네. 하지만 사도철랑이 진실로 사랑한 사람은 바로 반야선승이었어. 반야선승의 안면이 무참하게 일그러졌다. 진유걸은 그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본 뒤 다시 무당마인에게 물었다. 그럼 서열천왕 노선배님은 원래부터 망담수에 기거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물론이네. 그는 원래 하북성 강태위의 장원에서 머물고 있었다네. 예. 서열천왕과 사도철랑 사이에는 여아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강보영과 강태위의 모친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진유걸은 일시에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강태위가 서슴없이 황금을 내줬던 거로군요. 그는 독백을 하듯 중얼거리며 다시 질문을 던졌다. 노 선배님께서는 어찌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야 간단하지. 보현이가 강태위의 죽음 때문에 집안을 뒤지다 단명한 그녀의 모친, 다시 말해 서열천왕의 딸이 남긴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지. 거기에 자세한 내막과 더불어 망담수의 위치도 적혀 있었어. 보현이가 그것을 본 마인에게 가져옴으로써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네. 이제까지의 긴 대화로 진유걸은 그 복잡한 일들을 하나하나 추리해낼 수가 있었다. 이때였다.
개방제자 한 명이 황급히 뛰어들어오며 서찰을 건네주었다. 누가 이것을 불마공자님께 전하라고 하더이다. 진유걸은 흠칫 놀라며 서신을 받아 펴보았다. 불마공자에게. 이 글을 보는 즉시 정맹원으로부터 동남 방향에 자리한 관제묘로 나와 주기 바라네. 은밀히 전할 기밀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외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주게. 벽파. 진유걸은 그 짧은 글을 즉시 반야선승에게 넘겨주고는 사당을 나섰다. 그는 유성추월의 경공수법을 발휘하여 빗살처럼 허공을 날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진유걸의 시야로 관제묘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허공에서 빙글 몸을 돌리며 바닥으로 내려섰다. 이경으로 치닫고 있는 밤은 금세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이 음산한 기기를 뿌리고 있었다. 그때 삐걱 소름 끼치는 음향이 울리며 관제묘가 열리더니 그 안에서 벽파 정금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와 주었구먼. 진유걸은 그녀에 대한 말을 모두 들었는지라 재빨리 폭권일례를 취했다. 노선배님께서는 어인일로 후배를 찾으셨는지요? 벽파는 희미한 웃음을 뿌리며 입을 열었다. 자네는 수연 군주의 소식을 아는가? 순간 진유걸은 까무라칠 듯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예. 그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노신도 모르고 있네. 하지만 파양상 기상인이 알고 있다네. 파양상 기상인, 파양천귀 범서와 파양지기 방윤. 이들은 미녀도, 즉 천하도를 강태위에게 매매했던 인물들이 아닌가. 그는 다소 흥분하며 그들의 행방을 추궁하듯이 물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하지만 알다시피 그들은 대가를 원하고 있네. 진유걸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재촉했다. 좋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진유걸은 벽파의 뒤를 따르며 널뛰듯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애썼다. 주수연과 성운. 그들 모자가 진유걸에게 차지하는 마음의 비중은 실로 엄청났던 것이다. 진유걸은 그를 위해 죽어간 인물들이 없었다면 벌써 주수연과 성운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그는 언제 무슨 일을 하든 두 사람을 결코 잊지 못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버릴 수 있어도 두 사람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호련, 헉. 두 마디 비명이 어둠을 뚫고 터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진유걸은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쳐감을 느꼈다. 아, 파양상 기상이니. 두 사람은 대경실색하며 신형을 섬전처럼 폭사시켰다. 진유걸은 피를 쏟으며 나뒹굴고 있는 파양상 기상인 중 파양지기 방윤을 안아 일으켰다. 파양지기, 정신 차리시오. 수연은 어디 있소? 파양지기는 간신히 입을 벌리며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바로 바로 그 찰나. 위험해요. 공자님. 여인의 외침이 허공을 찢으며 터져나오는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진유걸은 전신의 선천강기를 형성하며 지면을 박찼다. 타. 순간이었다. 팍팍팍. 교음이 치솟으며 심장을 동결시킬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으아. 파양지기 방윤의 목에 벽파의 우수가 그대로 꽂혀지는 것이 아닌가. 암습. 진유걸의 생명을 노린 갑작스런 벽파 정금지의 암습이었다. 진유걸은 뜻밖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호통을 내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오? 그는 동시에 자신에게 위험을 알려준 여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일순, 그의 시야로 저만큼 멀어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비쳤다. 황색 승복에 머리를 삭발한 비군이었다. 하지만 진유걸은 그녀를 쫓기 이전 목전의 상황부터 해결해야만 했다. 벽파가 다시 또 공격을 가해온 것이다. 죽어라! 정금지는 진유걸이 죽지 않자 화가 있는 대로 치솟아 우수를 내뻗었다. 쇠. 순간 엄청난 장력이 진유걸의 전신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때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파양천기 범서 또한 장검을 비껴들고 진유걸을 향해 덮쳐들었다. 앞불사, 함정이었군. 진유걸은 암담한 심정이 되며 입술을 깨물었다. 우르릉 새. 우레소리 같은 것엔 장력과 부채살 같은 검기가 사면팔방에서 휘몰아쳤다. 그러나 진유걸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마치 죽기를 작정한 사람 마냥. 순간, 콱쾅. 지축이 뒤흔들리는 듯한 갱음과 동시에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으아. 그것은 파양천귀의 입에서 토해진 단말마였다. 파양천귀는 검을 내리치는 순간 강력한 반탄지력을 느꼈다. 그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파양천귀는 반탄되어 나오는 검에 의해 복부를 깊숙이 찔리고 만 것이다. 쿵! 혈육 덩어리로 화한 그의 체구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이것은 벽파 정금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 역시 반탄지력에 의해 십장 밖으로 나뒹굴며 입에서 핏덩어리를 울컥울컥 토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전설의 금불마공. 지금 진유걸의 전신은 금빛 광채로 쌓여 있어 도저히 마주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경이로움에 휩싸였고 전신에는 가는 경련이 일어났다. 진유걸은 천천히 금불마공을 해소시키며 벽파의 전면으로 다가들었다. 노 선배님. 후배는 정녕 실망을 금할 수가 없소이다. 이미 노 선배님과 사부님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진유걸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는 보았던 것이다. 벽파 정금지의 노안에 뜨겁게 어린 눈물방울을. 거기에는 말하지 못할 수많은 사연이 잠재돼 있는 것 같았다. 벽파는 서글픈 미소를 떠올리며 힘겹게 내뱉었다. 뇌용이 그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어. 할 수 없이. 태명회에서 뇌용 노 선배님의 목숨으로 정 노 선배님을 위협했군요. 그녀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유걸은 안쓰러운 마음에 그녀를 위로하였다. 정 노 선배님, 우선 정맹원으로 돌아가 이 일을 의논하기로 합시다. 벽파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는 듯 물었다. 그런데 자네는 금불마공을 어찌 연성하게 되었나? 기실 진유걸은 귀염마녀의 공력을 흡수하고 임도경맥이 타통된 이후 이 기공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그런 얘기하기가 쑥스러워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돌연, 휙. 일진의 옷자락 날리는 소성과 함께 몇 줄기 인형이 멀리서 날아오는 게 아닌가. 진유걸의 공력은 이미 불가사의한 경지까지 오른지라 즉시 알력을 돋구었다. 저분들은 개방방주와 반야선승, 그리고 마령신의, 아니, 저분들은. 진유걸은 자지러질 듯 경악하며 지면을 박찼다. 동시에 격정 어린 대가를 토해냈다. 아버님, 어머님. 반야선승 일행 속에 섞여 몸을 날려오는 중년 남녀. 유생차림에 문사건을 두른 부록의 중년인과 탐스러운 머리채를 휘날리고 있는 아리따운 중년 미부.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진유걸이 꿈에도 잊지 못하던 그의 부모들이 아닌가. 그의 부친은 굵은 눈썹에 성목을 지니고 있었고 입술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뚝 솟은 콧날은 태산준봉을 방불케 했고 전신에는 함부로 범접치 못할 고고함이 엿보였다. 또한 진유걸의 모친으로 보이는 여인은 비록 중년의 나이였지만 우아하고 고귀한 품위가 넘쳐 흘렀다. 그녀의 수려한 이목구비는 결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절세적이었다. 실로 젊은 시절에는 천하의 제일 가는 미인으로 손꼽혔을 만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들 부부 역시 감격의 찬 외침을 터뜨렸다. 유거라, 내가 정녕 살아 있었단 말이냐. 이들 세 가족은 약 20성상 만에 다시 해우를 하게 된 것이다. 어머님, 아버님, 유거라.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뿌려냈다. 진유걸의 방. 진유걸은 부모에게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주었다. 불마천재 진웅, 해동선녀 하미련. 진유걸의 부모들은 그의 얘기가 계속되는 동안 연신 눈시울을 붉혔다. 진유걸이 그동안 겪어온 파란만장한 고난들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이다. 얘기를 하는 진유걸의 눈에서도 뿌연 물기가 피어올랐다. 이윽고 얘기가 끝나자 불마천재와 해동선녀는 애틋한 슬픔 중에도 한 가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주수연과 성운에 관한 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진유걸이 불마경에 수록된 금불마공을 10성까지 연성했다고 하지 않는가. 그들 부부는 흐뭇한 심정으로 이제는 어른이 된 진유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진웅이 물기 젖은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내가 풍립동에서 실종한 후 바닷가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주변은 온통 뒤졌으나 헛수고였다. 하지만 너의 아버님과 나는 내가 생존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더구나 너의 품 안에는 본성의 지형이 들어있던 불마비가 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리라 생각했다. 10년. 우리는 끈질기게 너를 기다렸지. 하지만 그 기다림의 세월은 너무도 길었다. 허탈감과 함께 절망이 몰려왔단다. 너의 아버님은 상심한 나를 위해 여행을 제의해왔단다. 그것은 여행을 하면서 너를 찾자는 말씀이셨지. 진유걸은 부모님들이 자기 때문에 상심했을 생각을 하자 마음이 아팠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유랑을 하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해동선녀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몇 년 전부터는 황궁에서 생활하고 있단다. 순간 진유걸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예. 아니, 어떻게? 해동선녀가 진웅을 쳐다보자 그가 동기를 설명해 주었다. 여행을 다니던 중 우연히 천자의 생명을 구해주게 되었는데 천자의 권유로 그때부터 황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단다. 또 전국적으로 방을 붙여 너의 행방을 찾을 겸하여.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진유걸은 태성왕의 음모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진웅은 놀라기는커녕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얼굴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일은 이미 황궁에서도 눈치채고 있었단다. 그래서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 나를 파견한 것이다. 아,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천자의 밀사. 그래. 그 때문에 황궁을 나섰다가 불마성과 불마공자에 관한 소문을 듣고 너를 찾아오게 된 거란다. 진유걸은 그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그들을 상대하는데 무리가 없겠군요.